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발등과 발가락에 뼈가 부러지면 생기는 듯한 이 통증, 이 바람만 스쳐도 아픈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통풍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의 좋은 음식, 통풍의 나쁜 음식을 알아보는 내 몸 살리는 먹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삼성병원 류마티스 내과 안준경입니다. 네, 야, 우리 음식을 알아보기 전에 통풍이 어떤 질환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 통풍은 체내에서 요산이 너무 많아서 관절이나 관절 주변에 요산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불씨가 돼서 관절이 갑자기 뻘겋게 부어오르면서 심한 통증이 생기는 류마티스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산이라는 거는 퓨린이 분해돼서 생기는 물질인데요. 통풍 환자들은 체내에서 퓨린이 많이 분해되거나 아니면 퓨린이 많이 함유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요산이 많이 생성되고요. 또는 신장으로 이런 물질들이 적절하게 배설되지 않으면 혈액 속에 요산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관절이나 여러 조직에 쌓이면서 염증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통풍은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요산이 체내 농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절의 반복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대사질환이면서도 관절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우리 몸에 관절이 생기는 염증 질환이군요. 이 통풍, 이 제 같은 사람한테 많이 생기나요? 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통풍 환자는 현재 2021년 현재 약 5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걸로 되어 있고요. 40세 내지 50대 남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등으로 인해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생기는 추세여서 이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통풍은 여자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 월경을 하는 이런 젊은 여성에서는 거의 안 생기지만 폐경이 되는 그런 여성에서는 중년 남성만큼이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풍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 통증, 뼈가 부러진 듯한 이 증상, 와, 이거 그 증상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풍이라는 거는 혈액 중의 요산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요산 결정이 관절이나 관절 주위 조직에 침착이 되고 관절 부위가 빨갛게 되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죠. 그래서 주로 많이 생기는 부위는 엄지발가락, 발등, 그다음에 발목, 이렇게 주로 하지에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겪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분만의 고통이다, 아니면 뼈가 부러졌을 때와 같은 아주 극심한 통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증상들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같이 싹 없어져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야, 그런데 이 통증이 사실 제가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보면 이 연말 연시 되면 또 수많은 약속과 함께 분명히 뭔가 관련이 있을 듯한 그 바로 식습관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통풍은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먹방의 좋은 주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식습관과 관련이 높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류마티스 학회 그리고 다양한 신문 매체에서도 요산 상승의 원인이 되는 이런 퓨린 함량이 많은 음식을 소개를 하고 이것들을 자제를 하도록 많이 권고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 요산 우리 이 요산을 계속 중요하게 말하는데, 이 실제로 이 요산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피하는 거죠. 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네, 그래서 통풍에 좋지 않은 음식은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내장탕,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와 같이 붉은색이 나는 고기, 그다음에 고등어라든지 꽁치, 삼치 등과 같이 이런 등푸른 생선들, 사이다나 콜라와 같이 이런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청량음료, 그리고 대표적으로 맥주를 비롯한 술,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과 통풍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풀만 먹고 살아야 하네, 뭐 이렇게 푸념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것만은 꼭 피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통풍 금지 3종 세트. 3종 세트.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맥주를 포함한 술은 드시지 마십시오. 절주도 안 됩니까? 가능한 적게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내장탕이라든지 곱창과 같은 이런 내장류는 좀 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콜라나 사이다, 과일 주스와 같이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료들은 좀 피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산을 많이 올리는 그런 음식이긴 하지만 이런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는 또 좋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무조건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흔히 또 치맥이 또 친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치맥이 많이 흔히들 통풍이 오는 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주에는 피린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치킨은 뭐 고단백, 고지방 음식이기 때문에 치맥은 통풍에 좋지 않은 음식은 맞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이 그러면은 맥주만 피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 성분이 이런 소변으로의 요산 배설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통풍 환자들은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알코올을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들을 좀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통풍에 나쁜 음식 바로 맥주, 그다음에 내장탕, 그다음에 콜라, 사이다. 이 3종 세트는 반드시 되도록 피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통풍에 좋은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통풍에 좋은 음식은 저지방 유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지방 우유, 네. 저지방 치즈, 저지방 요거트 등이 있겠고요. 특히나 저지방 요거트에 함유되어 있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이런 추가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산 수치를 낮추는 음식에는 커피, 사과, 그리고 바나나 등이 있어요. 그래서 시럽이나 설탕이 없는 한두 잔 정도의 이런 블랙커피는 카페인의 이뇨작용을 통해서 요산 배출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사과 역시 요산 중화를 돕는 역할도 하고요. 또한 바나나에는 칼륨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칼륨이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 결정체를 수용성으로 바꿔줘서 소변으로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통풍 환자는 신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바나나 섭취는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부라든지 콩 이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요산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드셔도 되는 이런 음식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통풍 식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섭취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외래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서도 커피가 또 괜찮은 음식으로 또 알려져 있군요. 그리고 야쿠르트 아줌마랑 또 친해져야 되겠네요. 유제품을. 유제품이지만 꼭 저지방이 들어가 있는 유제품을 드셔야 됩니다. 네. 혹시나 이 유제품 유당 불능증 있는 환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뭘로? 그때도 저지방 저지방 우유가 있습니다. 저지방 뭐라고 하죠? 괜히 얘기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내 몸 살리는 먹방, 통풍에 좋은 음식, 통풍에 나쁜 음식에 대해서 골고루 알아봤습니다. 뭐든지 골고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외에 우리 통증 환자를 위한 식습관, 바로 외에도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까 음식에 대해서도 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통풍 환자는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풍은 대사질환이면서 관절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통풍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싱겁게 먹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산 배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통풍 환자를 위한 생활 습관은 통풍 금지 3종 세트를 피하면서 적절한 운동, 적절한 체중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통풍이 이 식습관이 개선되면 많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치료되는 약물 치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통풍 식단은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음식 조절만으로 통풍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풍 식단뿐만 아니라 이런 급성 통풍에 대한 항염증제, 그리고 요산 수치를 낮추는 요산 저하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관절이 심하게 붓고 아픈 이런 급성 통풍 발작 시기에 있어서는 소염 진통제라든지 코리친이라든지 스테로이드와 같이 항염증 약물을 가능한 빨리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호전되는 효과를 보이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플 때만 치료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후에 이제 급성기 통풍이 사라지게 되면서 안정기가 되면 요산 수치를 낮추는 요산 저하제를 꾸준하게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풍은 효과적인 치료 약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환자들이 약을 잘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요산 저하제를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풍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혈액 속 요산 농도를 6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산 저하제를 중단하면 다시 요산 농도가 증가하면서 통풍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복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요산 수치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건강검진 받고 난 다음에 요산 수치 이렇게 높아 뭐 이렇게 불안했던 사람도 있고, 치를 넘으면 요산의 위험, 그래 통풍 위험이 생기는 건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게 되면 요산 수치 관련돼서 많이 외래를 많이 방문하시는데요. 이 요산 수치는 7 이상인 경우를 고요산 혈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요산이 아무리 높아도 환자분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뼈가 부러지는 등과 같은 이런 통증이 2번 이상 있는 경우에 있어서만 치료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통풍에 대한 음식 조절, 그다음에 체중 조절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요산 수치를 낮추려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통증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대한 류마티스 학회에 소속이신데 최근 학회에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통증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대한 류마티스 학회는 의료진을 위해서 통풍 관리에 대한 임상 진료 지침 7가지와 환자를 위한 생활 수칙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통풍 관리에 대한 임상 진료 지침은 급성 발작의 치료 지침에 관해서 3개, 그리고 고요산 혈증 치료에 대한 지침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에서 요산 저하제 치료를 중단할 경우에 있어서는 재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여를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혈중 요산 농도를 6 이하라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생활 수칙 5가지는 통풍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된다. 2번째는 요산 저하제는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혈중 요산 농도는 6 이하로 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비만과 같은 4대 성인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음주라든지 과식, 과당음료와 같은 음식들을 자제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활 수칙을 발표를 하였고요. 이런 통풍 임상 진료 지침이라든지 생활 수칙에 대한 발표는 의료진이라든지 환자에게 이런 통풍 관리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 업데이트는 바로 대한 류마티스 학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저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통풍 환자를 위한 꼭 말씀을 해 주실 것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통풍은 고요산 혈증에 의해서 관절에 심한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는 관절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통풍은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이런 대사증후군을 흔하게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의심이 되거나 통풍이 잘 관리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관절 질환과 내과 질환을 함께 관리받을 수 있는 류마티스 내과를 꼭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내 몸 살리는 먹방, 바로 통풍에 좋은 음식, 통풍에 나쁜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관리는 사실 건강하게 만드는 그 관리랑 똑같습니다. 다만 3종 세트, 여러분 맥주, 내장탕, 콜라, 사이다, 요건 꼭 조심해서 피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